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2부도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집필도 하셨지만 이전부터 되게 삶의 어려움도 있으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우여곡절이 있으셨는지 한번. 일단은 이런 특허받은 학습법이라든가 이거 생각하게 되는 계기나 또 성장 배경은, 저는 집이 동두천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에는 알다시피 이제 미군들이 있고, 미군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재가공하는 것을 이제 오물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전국에서 제일 큰 미군이 버린 쓰레기를 모아놓은 오물장인데, 그 오물장에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군들이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본인이 갖고 있던 걸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정말 말만 쓰레기지 다 재활용이 가능한 미군들이 버린 것 중에 하나가 깡통이 되겠죠. 각각의 팀들의 엠블렘하고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모든 노동은 힘들고 똑같은 일의 반복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쉬는 시간마다 처음에는 엠블렘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용이 뭘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영어를, 그 다음에 미군들이 버린 것 중에서 잡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 눈길을 끈 게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두 개의 잡지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뭐 세계 최고의 사진가들이 오지라든가 해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찍은 거라서 어린 제 마음을 아주 사로잡았죠.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삼중당 문고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집에 세계 문학 전집 이렇게 해서 크게 책장에다 놓고 하는데 아버님이 넉넉하게 용돈을 주시지 않아갖고 그 당시 삼중당 문고가 한 400원 정도 했어요. 폭풍의 언덕이라든가 테스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작품 속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잖아요. 네네. 그 순간만은 노동의 고단함을 좀 잊을 수 있어서 공교롭게 미군 부대라는 공간이 있는 곳을 통해서 아마 영어와 문학을 가깝게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명문대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나서 대기업에서 회사도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지방인 동두천으로 오시게 된 건지. 저는 전라북도 부안 출신인데 2살 때 동두천에 왔습니다. 동두천이 고향일 수밖에 없고요.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현대그룹의 기획실 특허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참 국제 변호사들하고 그때 미국의 TI라든가 톰슨이라든가 일본의 히다치라든가 뭐 이런 여러 반도체 회사들과 어떤 특허 소송, 또 상표 저작권 또는 의장 이런 쪽을 담당해서 상당히 재미있게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현대그룹의 총수였던 정주영 회장,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그분이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셨어요. 직원들을 선거운동 시키고 실제 선거 때 되면은 뭐 유세장에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당시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계속 부양을 해야 돼서 제가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가족 부양도 할 수 있는 곳이 강남에 있는 학원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경기고등학교 앞에 있는 교연학원 본점에서 당시 수능 세대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문제집들을 제가 한 100여 권 정도 사가지고 좀 주제를 나눴어요. 의학, 뭐 교통, 환경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제만 골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지금의 컴퓨터라면 되지만 그 당시는 뭐 그게 안 되는데 90년대 초반이라 한 6문제를 이렇게 붙여서 그거를 A4로 축소 복사해가지고 1시간에 6개씩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면 의학이다 그러면 뭐 지금도 그때 가르쳤던 문장들이 생각이 나는데 뭐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have made it possible for people to live longer than in the past. 이런 식으로 그게 안락사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만 푼 게 아니고 그런 좋은 내용. 두 번째는 영어는 되게 표현이 중요한데 그 당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P는 영어로 뭐냐? P는 영어로 뭐예요? 블러드. 블러드. 이거 한번
블러드는 알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네. 배라는 뜻도 있고 용기라는 뜻도 있고 네. 뭘 담는 용기요. 그거는 베슬입니다. 베슬. 그래서 두 개를 딱 써놓고 혈관은 영어로 뭔가요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학생들한테. 근데 뻔히 그걸 놓고도 혈관이 뭔지 블러드 베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 중에서 두 개를 묶으면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문제만 풀고 답만 맞추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들을 문제풀이하는 기계가 되지 말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기도 얻었고 뭐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 뭐 이런 것도 요거 좀 많이 됐죠. 짭짤하게. 네. 그런데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들었어요. 네. 돈도 많이 벌고 좋아하는데 학원 강사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 주변에 했던 사람이 아마 지금 스타디로 유명한 손준 씨나 뭐 데뷔하면 되겠죠. 손준 씨하고 저하고 데뷔를 해보면 뭐 그분은 이제 스타디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제 고향 동두천에 가서 제가 원하는 대로 좀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영어 공부를 이런 문제풀이 이런 거 말고 물론 저 나름대로는 의학, 교통, 환경에서 영어에 좀 진술을 전달할 애를 썼지만 그래도 그거는 수능이라든가 그 문제풀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어는 단순하게 학교 과목이 아니고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대학 들어가면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의 경우는 뭐 우리가 영화도 보죠? 팝송도 듣죠? 또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영어를 단순하게 시험 공부의 대상으로만 한정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내 고향 동두천에 가서 낯선 강남의 아이들을 가르쳐서 하는 것보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 고향에 와서 전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인문학으로 공부하는 영어 학원을 만들어서 저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수업을 주로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의미도 느끼고 그렇게 수업을 해서 실제로 영어는 발음도 중요하고 또 리스닝도 중요하거든요. 시험이 대체적으로 리스닝과 리딩 위주로만 가는데 발음을 듣고 발음을 따라해보거나 영작을 해보거나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 네 가지를 골고루 공부를 해야 맞습니다.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제대로 된 데는 없다고 보고 제 고향에서 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걸 20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좀 확대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저도 동두천 출신이지만 지방이고 교육이나 이런 환경들이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게 현실적인 맞습니다. 이야기잖아요. 요즘 보시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동두천은 그냥 동두천 사람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한반도 전체, 전 세계 인류가 뭐 되게 거창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가치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제 자식 세대나 이제 손자 세대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뭐 단순하게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한 글자는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1945년에 분단이 돼서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3년간의 그 미군정을 겪었습니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요. 6.25 전쟁이 또 벌어졌죠. 해방이 되자마자 38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 미군정을 하고 또 6.25를 거치면서 이제 미군이 진주하게 돼서 그 동두천은 그 분단과 연관돼서 아마 만들어진 그러니까 보통 기지촌이라 그러죠. 51년도부터 미군들이 와 있었어. 올해 미군이 동두천에 온 지 한 70년 정도 됐어요. 네. 미군은 동두천에 있으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보살펴줬고 많은 다리들, 교량들도 뭐 설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대표적으로 뭐 윤금이 사건으로 저도 이제 카투사라 미군 무대에서 3년 근무를 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들이 대부분이 사병입니다. 저도 곁에서 지켜보니까 첫 번째는 그 홈시크니스 향수병이라 그럽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 당시만 해도 북한하고 계속 포에블로 사건, 판문점 도끼 사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술이나 또는 마약이나 뭐 이런 데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 같고 60년대에는 그 인종 갈등이 많아서 동두천에도 북보산동, 보산동에서 흑인은 백인들이 가는 클럽에 오지 못하게 하거나 뭐 이래서 나타나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던 많이 것 그냥 네. 사실 동천 주민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동천 주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또 난민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도 와 있고 명실공히 동두천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태원 같아요, 진짜. 이태원보다 규모가 더 컸죠, 동두천은. 네. 동두천에 있는 캠프 K씨와 캠프 4B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440만 평이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일자리가 없던 한국 사람들에게 하우스보이, 슈시안보이 뭐 이렇게 그런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동천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동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많은 외국인들 또는 미군 범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보면 인류애라든가 동포애를 보여줄 수 있는 한반도의 근대사를 동두천이라는 곳이 축약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제가 한 어떤 인터뷰에서 광주는 민주의 상징이라면 동두천은 민족의 상징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장점이라든가 또 우리가 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라든가 아마 동두천에 와 있는 그 미군을 포함 많은 외국인들에게 동두천이 갖고 있는 기지촌이라는 그런 오명을 씻어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친절과 관용과 배려를 베푼다면 제가 아까 스카프에 스카 상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동두천이 갖고 있는 상처가 그런 영광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분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큰 꿈을 꿀 수 있는 큰 비전을 비전이라는 단어가 디비전에 들어있어요. 분단돼 있기 역설적으로 그런 비전을 꿈꿀 수가 있지 않겠네. 그것도 글로벌하게 저는 그런 공간을 동두천에 하나씩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동두천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성이 타진대 동두천 그렇게 분단 속에서 비전을 찾는 이 역설의 미를 되게 추구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이걸 꼭 동천에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 예를 들면 역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 좌석을 예를 들면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우리 세대 이전의 세대는 저희보다 못 살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때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저희 세대, 뒷세대는 거꾸로 돼서 저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들 대단히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많은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로서 꼭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take a seat. 좌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좌석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앉아있기만 하면 자리에 안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3포, 뭐 7포, 8포 이렇게 뭘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당당하게 떨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좌석이라는 단어에는 역설적으로 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하지 말고 거친 바다로 나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사람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꽁꽁 안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이 유스라는 게 젊음입니다. 잘 보시면 아웃이라는 밖으로 젊음은 그냥 근본으로 밖으로 발산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에서 무거운 역기라든가 이런 거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더 강화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움츠러들지 말고 젊음의 특허는 이렇게 밖으로 마음껏 발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발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페인 노게인.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어떻게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 헬스장에 써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이자 선생님이신 우리 이강섭 작가님을 모셔봤는데요. 20년 이상 이렇게 한 길만 꿋꿋하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작가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힌터뷰였습니다.